안녕하세요. 더나은미래연구소 소장 이혜준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내용은 피해 학생 부모가 가해 학생을 접촉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제가 좀 여러분들께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게 현실적으로 확 와닿을 것 같아서 제가 몇 가지 사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초등학교 딸이 같은 반 남자애한테 괴롭힘을 당했어요. 근데 그 어머니는 그 괴롭힘을 당했다라는 사실을 알고 며칠을 고민을 하다가 어느 날 딸 학교를 위해서 정문 앞에서 딸을 기다리다가 가해 학생하고 마주친 거죠. 그래서 그 가해 학생한테 그 어머니가 얘기를 했죠. 다시는 우리 아이를 괴롭히지 말아라. 또다시 괴롭히면 학교에 얘기할 거고 너희 엄마한테도 얘기할 거야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날 그 어머니는 담임 선생님한테 전화를 받았어요. 어머님, 그렇게 가해 학생하고 접촉을 해서 얘기를 하면 그 사안은 아동학대에 해당됩니다. 라는 식의 얘기를 담임 선생님한테 얘기를 들었던 거죠. 그 어머니는 그 얘기를 듣고 너무 속상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한테. 자신은 그저 자신의 딸을 보호하기 위해서 엄마로서 최소한의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자기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걸 가지고 아동학대라고 하니까 본인은 너무 당황스러웠고 너무 억울했다라고 하면서 저한테 억울함을 호소를 했었어요. 두 번째, 초등학교 4학년짜리 아들이 같이 학원을 다니는 아이한테 괴롭힘을 좀 당했어요. 그 어머니는 그 사실을 알고 나서 아들을 학원에다가 데려다 주려고 학원에 갔었는데 우연히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면서 가해 학생하고 마주친 거죠. 그 어머니는 가해 학생한테 똑같이 얘기를 했어요. 다시는 우리 애 괴롭히지 마. 너 자꾸 괴롭히면 너희 엄마한테도 얘기할 거고 학교에다가도 신고할 거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 며칠 있다가 그 어머니는 가해 학생 부모로부터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고소를 당했습니다. 그 어머니는 자신의 자녀가 학교 폭력의 피해 학생임에도 불구하고 피해 학생에 대한 지위를 인정받지도 못한 상황에서 본인이 가해 학생한테 충고를 했다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아동학대로 신고를 당한 거죠. 그 어머니가 받아들이는 스트레스 자체는 아마 굉장히 클 겁니다. 피해 학생의 부모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아동학대의 가해자로 인정이 돼서 입건이 됐다라는 것 자체만으로도 그 어머니는 며칠 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고 그 불안감으로 저한테 상담을 요청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게 단순히 여러분들께 드리는 말씀이 단순히 초등학교에서만 일어나는 일들이 아니에요. 실제로 중학교, 고등학교에서도 이런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얼마 전에 제가 상담을 받았던 고등학교 1학년 아들의 피해 부모도 자신의 아들이 같은 반 아이한테 교실에서 얼굴을 폭행을 당했고 안경을 썼던 아들은 눈을 맞아서 폭행을 당하면서 쓰러졌고 그 사실을 학교에서 어머니한테 얘기를 했던 거였죠. 그 어머니는 아들이 눈을 맞았기 때문에 어쩌면 실명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그 불안감으로 아들을 데리고 이제 대형 병원으로 응급실을 갔었던 거예요. 근데 아들이 폭행을 당했다라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아버지가 학교로 찾아갔던 거죠. 찾아가서 아들의 폭행 사안에 대해서 자초지종을 들으려고 학교를 찾아갔었는데 아들을 폭행했던 가해 학생이 교실에서 태연히 수업을 받고 있었던 광경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아버지가 그 선생님을 통해서 그 아이를 불렀고 복도에서 이제 그런 얘기를 했던 거죠. 네가 폭행했던 우리 아들은 어쩌면 눈이 실명이 될 줄도 모르는데 폭행을 한 너는 너무 태연하게 수업을 받고 있는 게 나는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 내가 이 사안에 대해서 경찰에 신고했으니 너는 여기서 좀 기다려라 라는 식의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그 아버지는 그렇게 가해 학생하고 접촉했다는 이유만으로 경찰에 아동학대로 고소를 당했고 현재 입건이 돼서 조사를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 피해 부모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가해 학생을 만나서 내가 충고를 하면 아이들이 학교 폭력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사과할 것이라는 착각을 하는데, 여러분 요새 애들 절대 그러지 않아요. 오히려 그 아이들이 아동학대로 신고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실제로 가해 학생을 그렇게 접촉을 하면 가해 학생은 잘못에 대해서 인정하지도 않을 뿐더러 오히려 우리 엄마 아빠하고 얘기해라 라는 식으로 대답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피해 부모 입장에서는 단순히 그냥 조언을 하고 충고를 하려고 하는데, 가해 학생이 그렇게 뻔뻔하게 나오게 되면 피해 부모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화가 날 수밖에 없죠. 목소리가 커질 수밖에 없죠.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아동학대로 이 사건이 확대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대 가해 학생하고 접촉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가해 학생하고 접촉하는 순간 학교 폭력에 대한 이슈와 아동학대라는 형사사건이 새롭게 만들어짐으로써 사건 자체는 더 복잡해지고 더 고통스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적으로 여러분들한테 강조하는 겁니다. 절대 가해 학생 만나지 말라고. 그리고 가해 학생의 부모하고도 만나지 마세요. 그 사람들을 절대 인정을 하거나 반성하지 않아요. 괜히 만나서 여러분들의 화를 더 돋구고 여러분들의 감정이 더 폭발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해 학생이든 가해 학생의 부모든 접촉할 이유가 없습니다. 학교 폭력이 발생되면 그냥 절차대로 하시면 돼요. 굳이 여러분들이 감정을 소모하면서까지 사건을 확대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좀 더 유익한 영상으로 여러분들께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